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욘디 차종훈 PD고요. 여기 옆에는 연세고운 피부과 윤나영 선생님, 그리고 오스킨 성형외과의 이태근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40, 50, 60대 분들에게 추천하는 시술과 성형 방송에 이어서 2주 만에 뵙는 거예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생님 먼저. 네. 평범하게 진료하고 이제 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잘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선생님은요? 저도 뭐 진료에 전념을 하고요. 그리고 오. 또 요즘 코로나 시기인 만큼 저희 애들이 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쉬고 있어서 맞아요. 좋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네. 많이 아이들과 함께 네, 보낼 수 있다는 돈독해졌죠. 거는 또 좋은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가끔 아이들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밖에 못 나가서. 네, 네. 많이 그렇죠? 답답해요. 네. 맞아요. 얼른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 그리고 피부과 선생님께서 시술과 성형을 골라주셨다면 오늘은 조금 젊은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죠. 그 전에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채팅창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5분께 저희가 이제 선생님 2분께서 만든 이 아이크림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아이크림은 제가 이제 성형 중에서도 눈 수술을 하면서 특히 이제 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혹은 또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윤 원장님과 함께 네. 눈 밑쪽에 수술을 하고 나서 특히 탄력이나 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킨 아이크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와. 만들게 된 크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력과 그리고 재생기도 그러면 좋은 거겠네요. 네, 수술하고 눈도 나서 바르는 환해지시고. 거니까. 네. 네. 화이트닝 효과까지. 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5분께 저희가 이런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점 많이 물어봐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할까요,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무엇인가요, 선생님? 먼저 미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는 자아 만족도에 따라 미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타인이 볼 때는 외모적인 첫인상과 함께 마음, 생각, 매너, 가치관, 커리어 분위기, 어투 등 다양한 것을 종합하여서 그 사람 미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젊은 사람들에게 시술을 소개하기 앞서 미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다양한 요소가 다 통틀어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프리칸, 코카시안,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해서 그 각 인종별로 대표되는 미인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슬라이드인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아프리칸이나 코카시안 지금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슬라이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는 환자분들이나 혹은 뭐 일반인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베이비 페이스를 결국에는 다들 원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더 동안의 페이스요. 맞아요. 네. 좀 더 어려 보이고 좀 더 활기차 보이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오늘은 꼭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베이비 페이스입니다. 이 사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눈 수술이다라고 하면 앞트임을 요즘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트임 하고 나서 저도 요즘 듣게 되는 이제 환자분들의 말씀 중에서 뭐냐면 앞트임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사나워 보인다거나 혹은 좀 더 인상이 세 보인다거나.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트임은 결국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수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즘은 앞트임 재건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 그런 데서 파생되는 거라 보시면 다시 될 것 같아요. 원래 모습으로 네. 도망이 돌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의 거리 자체가 너무 가깝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인상 자체가 세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요즘은 사실 베이비 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2번째는 하트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요? 하트존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앞광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앞광대, 앞볼 광대 옆쪽에 이 부분 자체가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은 좀 더
귀여워 보이고 네. 좀 더 동안스러운 약간 얼굴이 되거든요. 입체감 있어 맞죠. 보이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트존 뭐 지방이식, 하트존 필러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동안을 위한 일종의 시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볼륨이 있어야 또 얼굴이 작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트존이 채워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광대는 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각 인종별 차이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성형외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비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이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안면이라 부르는데요. 네. 이마에서부터 이 눈썹, 그리고 눈썹에서부터 이 코 바로 아래쪽, 그 다음에 코 바로 아래쪽부터 턱. 이 비율이 1대 1대 0.8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여기가 짧은 게 좀 유행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1대 1대 0.8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비율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윤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각각 개인에 맞는 개성적인 얼굴이 또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그냥 성형외과적 교과서상으로는 이런 게 있더라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쪽에서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미의 기준의 그 스케일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더 오히려 더 환자분들한테는 어필이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앞모습 얼굴이요? 네, 앞모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자 쪽이라 그러죠. 관자 여기 요 쪽, 부분. 네, 네. 관자 쪽, 그다음에 눈 사이의 거리, 그리고 눈과 눈 사이의 거리, 눈 사이의 거리, 관자 쪽. 이래서 이게 0.5, 1, 1, 1, 0.5. 저 이따 어렵죠? 방송 끝나고 한번 재볼래요. 0.5, 네, 1. 오늘 집에 가셔서 근데 그렇다고 저도 상담하면서 자를 대고 환자 그러니까 얼굴에 대서 0.1. 0.1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그래도 이상적으로 보는 건 0.5, 1, 1, 1, 0.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진짜 여기 눈과 눈 사이가 이 부분 그렇죠. 살짝 먼 게 조금 보여요. 몸과 네. 눈 사이의 거리가 그래도 살짝 어느 정도 있는 게 있는 중요하다는 게. 거죠. 그래서 앞트임을 할 때도 앞트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보는 이유가 바로 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호 연애대상님께서 남자인데 눈이 많이 작은데 속쌍꺼풀로 눈이 접혀 있어요. 근데 별로라서 작은 눈 성형은 어떤 게 좋은가를 질문 주셨는데 이따가 선생님께서 또 네.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그래서 보면은 20대와 30대 분들에게 추천하는 성형외과 수술도 진짜 많고 또 시술도 진짜 많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 개만 좀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본인의 광대가 크다거나 혹은 뭐 사각턱이 있다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얼굴형에서 그렇죠. 고민이죠. 네. 그래서 얼굴형 고민일 때는 이제 윤곽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건 이제 뭐 눈과 코죠. 눈과 결국 코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로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 시행되는 성형 수술은 눈과 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코 너무 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저도 네, 그렇게 네. 속마음이.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수술이고 가장 퍼퓰러한 수술이기 때문에 눈과 코 성형 이게 가장 그래도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하는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술적으로는요? 네, 피부과 시술적으로는 이제 가장 크게 주근깨와 기미가 있을 때 레이저 시술 많이 받으러 오시고요. 이제 네. 여드름이 있을 때는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여드름 필터 치료도 치료 진짜 많이 해요. 많이 네. 오십니다. 또한 이제 민감한 피부를 위한 진정 치료도 많이 오시고 블랙헤드와 모공 치료도 받으시는데요. 많죠. 라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바디 라인에 대한 보톡스라든지 V 라인에 대한 이제 보톡스, 주름. 예, 네. 그리고 더머톡신, 그 필러 이렇게 좀 그쪽으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리프팅 레이저도 또 많이 받잖아요. 네, 전문분들이. 전문분도 그쵸? 같습니다. 네, 리프팅 레이저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방송을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또 깨알 홍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수술도 있고 다양한 시술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300만 원이 있다면 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해야 된다면 선생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고 선생님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성형외과적으로는 우선 눈 성형을 추천드리고요. 눈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사실 모든 분들의 이제 고민이죠. 이중턱 혹은 이제 턱 라인, 네. V 라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눈 성형과 눈 V 성형과 라인 V 라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피부과적으로는 이제 환자가 갖고 있는 그 피부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피부가 맑아지기 위해서 색소 레이저도 많이 추천드리고 이제 주근깨나 기미 치료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여드름이 있다면 여드름 치료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추천해드립니다. 또 이제 편평사마귀라고 있는데 이제 사마귀가 있을 때 바이러스 질환인데 본인이 사마귀가 있는지 모르다가 이제 본인 몸이나 목 아니면은 이제 가족이나 그 이제 지인들에게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평사마귀가 있다면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눈 수술부터 갈까요? 네, 오늘 저는 일단 눈 수술 중에서도 눈매 교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눈매 교정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을 저 너무 졸려 보여요. 네, 정말 많이 뿌듯하지 받아요. 않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게 10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들, 50대까지도 눈매 가장 교정을 흔한 하면 고민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눈매 교정은 일종의 서클렌즈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서클렌즈 낀 것과 안 낀 그렇죠. 거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몰래 서클렌즈를 낀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요? 네. 진짜 선생님 보신 적 있으세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서클렌즈 그때 이제 뭐 검은색도 있고 뭐 테두리만 검은색도 네,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갈색도 있고. 왜냐면 그러면 제가 눈이 좀 작기 때문에 눈이 좀 더 명확히 보이면서 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눈매 교정은 그런 서클렌즈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이분을 보면 뭔가 눈을 덜 뜬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눈매 교정이란 건 이 눈을 뜨는 근육 힘을 키워주는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더 잘 뜨게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잘 뜨게 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을 뜰 때는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있는데 네. 그 눈을 뜨는 근육이 커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어서 뜨는 게 아니라 이 쌍꺼풀 라인에서 근육들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 눈꺼풀과 쌍꺼풀 라인을 같이 올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커튼이 접힐 때 보면 여러 겹이 접혀서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얘가 따라 올라가는데 거기서 접히는 게 쌍꺼풀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얘가 더 잘 따라오게 하려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를 좀 더 위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더 잘 그렇죠. 올라가요. 도르래 효과처럼 얘가 좀만 올라가도 얘가 금방 떠지니까요. 그게 눈매 교정입니다. 근데 이 눈매 교정은 쉽게 말해서 예전에도 다 있던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이밍이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대중화된 것도 있고요. 결국 근육과 근육을 이어주되 피부와 근육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이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 눈매 교정하면 쌍꺼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올라오면서 얘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눈매 교정은 일종의 쌍꺼풀 수술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매몰법으로도 진행하고 절개법으로도 진행하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되 근육 자체를 좀 더 위에 고정을 시킨 게 눈매 교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 하면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좀 덜 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차이가 오는 거긴 하지만 쌍꺼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근육 자체만 피부와 근육 자체를 좀 더 위쪽에 고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쌍꺼풀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안쪽의 근육의 고정을 좀 더 높은 위치에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도 원래는 눈매 교정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또렷한 눈매가 네, 아니에요. 화장을 네. 진하게 해서 그렇지. 네네네네. 그래서 좀 걱정인 게 만약에 하면은 눈매가 네. 또렷해지는 거는 있지만 조금 네. 그런 부드러운 인상이 사라질까 봐 맞아요. 고민이 되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네. 눈매 교정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요. 쌍꺼풀이 있는데 네. 쌍꺼풀이 있는데 눈을 떴을 때 그 쌍꺼풀 자체가 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분이 쌍꺼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으세요. 그런데 쌍꺼풀이 커 보이죠. 네. 그거는 그만큼 이 근육과 이 근육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니까 쌍꺼풀 자체가 커 보이면서 좀 흐리멍텅하게 눈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한 건 아닙니다. 쌍꺼풀 라인은 원래 본인의 쌍꺼풀 그대로예요. 그런데 훨씬 또렷해 보이죠. 네. 그게 왜냐면 더 잘 그렇죠. 보여요.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눈꺼풀을 뜨게 하는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더 잘 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경우에 가장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 쌍꺼풀이 있는데 그 쌍꺼풀이 좀 흐리멍텅하게 좀 큰 쌍꺼풀 이런 분들은 눈매 교정하시면 가장 효과를 많이 봅니다. 아, 네. 진짜요? 그 시탐의 제왕님은 근데 너무 올리면 눈이 안 감길 수도 있나요? 아, 그렇죠. 토끼 눈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은 사실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 뭔가 좀 두둑해 보이죠? 소세지처럼 좀 원래부터 눈이 두둑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눈매 교정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쌍꺼풀까지 그렇죠. 같이 이런 해줘야 분들은 되거든요. 쌍꺼풀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수술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쌍꺼풀 수술을 하다가 이 환자가 눈을 잘 못 뜨네. 그러니까 근육을 좀 더 위에 고정을 시켜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원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랬지만 그 원장님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아예 그냥 눈매 교정이라고 하고 다르게 분리해서 좀 약간 다르게 분리해서 환자들한테 설명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눈매 교정이라는 게 생겨난 거고요. 일종의 쌍꺼풀 수술 안에 들어있는 안에 프로시저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그 베라베라님께서는 쌍꺼풀과 똑같이 붓기나 시술비도 비슷한가요? 라고 요즘은 물어주셨어요. 병원마다 확실히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쌍꺼풀과 똑같이 붓기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수술 비용 차이는 개개인 병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확히 딱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 절개 쌍꺼풀 수술 비용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조금 더 네, 저렴하게 해주시고 저는 원래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이마의 네. 근육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네, 네, 했거든요. 근데 네.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매 교정은 그냥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수술은 다른 수술이 아니거든요. 쌍꺼풀 수술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고정하는데 좀 더 높이 고정하는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안검하수나 이럴 경우에는 근육 자체의 힘이 덜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눈매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눈을 뜰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마로 뜹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마로 뜨는 힘 자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마 거상이라는 수술을 같이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마로 뜨는 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면서 눈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감기나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눈매 교정을 추천드리죠. 네. 더스트님은 무쌍을 유지하면서 눈매 교정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무쌍을 유지하면서 눈매 교정을 할 수 있나요? 무쌍 쌍꺼풀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 수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쌍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남자분도 그래서 가져온 건데요. 네, 무쌍은 무쌍이시네요. 쉽게 말해서 쌍꺼풀이 이때 그 쌍꺼풀이 피부로 다 덮이게 만드는 게 무쌍이라고 생각하시면 안쪽에 돼요.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속쌍꺼풀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쌍이 있게 그냥 눈매 교정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남자분들은 쌍꺼풀이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쌍꺼풀로 라인을 맞추되 눈매 교정을 해줘서 좀 더 눈 뜨는 힘 자체가 명확히 보일 수 있게 그럼 그렇게 이게 해줍니다. 안에 더 잘 접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수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쌍 쌍꺼풀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쌍꺼풀 수술인데 겉에서 덮이는 피부가 쌍꺼풀 라인을 다 덮으니까 일종의 속쌍꺼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쌍 쌍꺼풀은 1mm, 2mm 보통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네. 1mm는 아예 보이지 않는 쌍꺼풀, 속쌍꺼풀이죠. 2mm는 바깥쪽 라인이 살짝 보이는 쌍꺼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눈이 너무 작은데 네.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고민 주셨던 분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아까 네.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남자분께서 제가 볼 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디였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번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네. 비절개 쌍꺼풀인가 이런 거로 수술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까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자체가 드러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원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눈매 교정을 함으로써 눈 뜨는 힘 자체를 지금 이런 분들처럼 약간 지금 이게 교정된 게 한
뭐 한 1mm도 채 교정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런데 미묘한 차이인데요. 미묘한데 좀 더 명확해 확실히 보이는.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묘한데 뭔가 확실하게 좀 또렷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그런 인상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수술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얼굴 네. 보면 뭔가 달라졌는데. 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속쌍 커플처럼 찝는 거예요. 아마 아까 그분도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작은 눈 성형에 어떤 게 남자분들은 제일 좋냐라고 물으시면 일단은 그래도 쌍꺼풀이 보이지 않는. 근데 대신에 보이지 않게. 너무 쌍꺼풀 자체가 눈 자체가 작으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2mm 쌍꺼풀. 그러니까 속쌍이지만 바깥쪽은 살짝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살짝. 그렇죠. 네. 그 라인이 가장 그래도 좋습니다. 대신에 뭐 앞쪽이나 우리가 호라이젠틀 라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앞쪽이나 뒤쪽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경우에는 더 답답해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쌍꺼풀을 만들면. 뒤트임. 그럴 땐 그렇죠. 뒤트임이나 이런 식으로 트임을 해서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식탐의 재앙님께서 지금 저 남자분 대성공하셨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안 된 케이스를 제가 그냥 안 된 가져온 케이스예요? 겁니다. 너무 네, 네. 좋아졌는데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이유 목소님께서 두 분 어떤 사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두 분 네. 어떤 사이죠? 설명해 아, 주세요. 설명해 네, 주시죠. 부부 사이입니다. 네. 12년 차. 네. 그렇죠. 12년 같은 아들, 사이입니다. 딸을 두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와,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 이어서 갈까요, 선생님? 네. 질문도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는 네. 이제 성형외과 수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시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피부과 젊으신 분들이 올 때 이제 주로 주근깨나 점 그리고 기미, 오타 모반 등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이제 주근깨나 점은 이제 비교적 짧은 시술로 해결을 가능하지만 오타와 에브넘 그리고 기미는 이제 진피 속에 색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함으로써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꾸준히 오랫동안이 얼마만일까요? 보통 이제 10번 정도가 이제 기본 패키지신데요. 10번 그걸로 정도요? 한 2번, 3번 정도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 2주에 한 번씩 5번, 한 달에 한 번씩 5번 이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색소는 꾸준히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지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좀 길게 치료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필요합니다.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완치의 개념보다는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꾸준히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셔야 그럼 됩니다. 그것도 궁금해요. 레이저 장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하는 그 시술 병변에 따라 레이저가 다른데요. 이제 겉에 떠 있는 색소들은 이제 색소에 따라서 살짝 깎는 어뷸이나 CO2 아니면 클라리티 같은 뭐 IPL 계통을 쓸 수가 있고요. 속에 있는 색소들은 색소들을 녹이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서 레이저 시술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네. 환짱구님께서 부부이사는 홍해걸 부부가 지구 최강인데 두 번째로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색소 치료 말고 또 어떤 게 또 관심을 가질까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오시는 게 이제 성인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드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 사진이 좀 뒤바뀌었어요. 네. 네, 이쪽이 이제 전 사진인데요.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면포와 염증 그리고 염증을 동반한 그런 병변으로 오시면서 그 염증이 심해질 때 홍방과 꺼지는 흉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피부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만에 치료가 된 보통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우선 염증을 치료하면서 이제 홍반이나 이런 흉터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게끔 할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아직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흉터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게끔 꾸준히 네.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3개월 만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염증도 진짜 많이 가라앉았고 네, 특히 이런 붉은 자국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붉은 자국은 이제 약도 먹지만 이제 재생 레이저와 함께 이제 홍조가 심할 때는 어느 정도 염증이 없을 때는 홍조 레이저도 함께 치료를 함으로써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선생님이 약물 치료도 있고 레이저 치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초반에 염증이 심할 때는 보통 약물 치료와 함께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그런 페디티나 스케일링 같은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염증이 좀 가라앉고 어느 정도 이제 피부가 염증이 가라앉았다면은 홍조 레이저와 이제 흉터 레이저를 교대로 치료하면서 여드름을 잡아주는데요. 이제 살다가 여드름이 또 올라오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다시 여드름 치료를 주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서 남은 흉터 치료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네. 그리고 요즘 선생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끼잖아요. 네. 그러면 여드름이 턱 주변에 진짜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요즘 아무래도 여드름이 이제 마스크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이제 마스크 때문에 그 단순한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도 많이 오지만 이제 민감한 피부와 이렇게 습진도 같이 동반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나 습진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피부과에서 그 습진에 대한 약을 치료받으면서 진정 치료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마스크라는 그 자극이 없어져야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해결이 좋아지는 건데 되는데 안 이제 낄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안낄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좀 심할 때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를 병원에 병원에 오시고. 와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뭐 마스크를 끼지 않을 때 뭐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바르는 연고라 추천하시는 연고라든지. 네, 심할 때는 이제 가렵고 그럴 때는 습진 연고를 좀 바르는 게 좋겠고 여드름이 심할 때는 여드름 연고 이제 여드름 늘 연고요. 처방받아서 바르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기름기가 많은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너무 면포를 막는 제품을 쓰거나 클렌징 오일을 좀 진하게 쓰거나 할 때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어느 정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 없는 제품으로요. 네. 네. 제재님께서는 오타 모반 레이저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오타 모반 레이저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색소 기미에 쓸 수 있는 여러 레이저를 복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타 모반도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1064 레이저나 ND 레이저 등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거 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극적일 것 같아요. 네, 네. 토닝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이제 토닝 깔고 가면서 오타 레이저를 세게 가끔씩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 목소리님께서 이태근 선생님 부인분 얘기하시는데 너무 지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루해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지난번 방송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네, 그리고 여드름 치료도 있고 만약에 여드름도 없고 색소도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특히 V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중턱이 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하나요, 선생님? 네, 그래서 그 V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턱 보톡스랑 턱 라인 보톡스를 많이 맞고요. 이제 리프팅 레이저도 하면서 턱을 좀 야무지게 뚝 부러지게 보일 수 있는 필러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남자분, 만약에 내가 남자다. 그런데 좀 더 인상 자체를 좀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개선시키고 샤프하게. 싶다라고 네. 하면 사실 가장 효과적인 부위 자체는 턱입니다. 턱이요?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제 턱이 좀 없는 분들이나 무턱이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턱 쪽에 필러를 넣거나 이랬을 경우에 턱 자체가 좀 더 앞으로 나오면서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턱 자체가 좀 더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돌출돼 있는 안구, 입 구강 구조도 훨씬 덜해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턱 필러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운데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좀 더 V라인이 배가가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러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턱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저는 편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 턱을 했을 때 얼굴 네. 좀 커 보일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간다고 얼굴이 커 보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 얼굴은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턱 필러가 들어가는 위치가 턱 가운데 부분의 앞쪽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쪽을 들어와서 좀 더 산처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얼굴 자체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변하는 그런 구조지, 얼굴이 더 커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옆볼이나 이런 부분을 맞으면 얼굴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쵸.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옆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팔자 같은 경우에는 필러나 이런 것들, 지방이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일단 근육이 계속 움직이는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지되는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다고 옆볼 같은 경우에 또 너무 많은 필러나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처짐 현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적당한 양이 적당하게. 가장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V라인을 원한다면 리프팅 레이저, 필러 혹은 아니면 보톡스 시술로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아마도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이 가장 그래도 V라인 워낙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 내 턱 밑이 지방이 많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턱 밑이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피부가 처진 거냐.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대부분 오면 일단 뚱뚱하면 지방이 많은 거겠죠. 네. 그런데 일단 그러네요. 네. 근데 물론 본인의 이제 그 주치의와 같이 상담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저도 좀 아쉬운 게 환자분들이 오면 일단 다 지방이 많다고 생각하고 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진 많진 않습니다. 않아요? 예. 오히려 그럼 처진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피부가 접히면서 처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 중에 보면 저 윤곽주사 몇 번을 맞았는데도 안 없어져요. 그건 다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V라인을 정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 내가 지방이 많은 거냐 많은 혹은 건지. 피부가 처진 건지 요 두 가지를 정확히 나눠야 되고요. 만약에 피부가 처졌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실리프팅이라고 해서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이 들어올리죠. 그렇죠. 네. 시술과 함께 병행돼야 뭐 훨씬 V라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지방 흡입을 해야 될 그쵸.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방 흡입을 해도 피부 자체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자체도 보통 실리프팅이나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은 너무 좀 어리신 나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방 흡입을 하면서 실리프팅을 하는 걸 실리프팅.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은요? 저는 라인을 잡기 위해 이제 가장 쉽게는 턱 보톡스를 하면서 턱 라인 보톡스 그 라인 쪽으로 이제 슈링크나 뭐 울세라 같은 걸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윤곽 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방을 녹이는 것을 하면서 턱이 혹시 좀 무턱이라면 무턱 필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딸기80님께서 보톡스도 저렴한 게 있고 또 비싼 제어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서로 성능 차이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산 보톡스라고 해서도 이제 성능 차이가 특별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제 얼마큼 희석해서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유닛을 정확한 곳에 주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국산을 받다가 제오민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국산을 맞아도 효과는 유지되나요? 네, 별로 상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번갈아서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거, 이제 시술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짧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질문을 싹 다 받는 네. 식으로 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드린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매 교정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눈매 교정은 어떤 분들이 좋냐면 내가 쌍꺼풀 라인이 이때 쌍꺼풀 라인 자체가 좀 길어 보이거나 혹은 눈 뜨는 힘 자체가 좀 떨어졌을 때 혹은 이제 내가 눈 뜨는 힘 자체가 떨어져서 좀 더 명확한 눈을 가지고 싶을 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내가 쌍꺼풀 라인 자체가 있는데 좀 더 눈을 강하게 보이고 싶다. 그럼 오히려 눈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꼭 본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내가 이 수술을 해도 눈 자체에 큰 영향이 없을지, 무리가 없을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성형외과적으로 V라인으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지방이 많은 거냐 혹은 피부가 처진 거냐 요거를 정확히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많으면서 이제 피부가 처진 경우에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지방 흡입을 하면서 피부 자체가 더 처지지 않게 피부 자체에 대한 실리프팅 같은 것들이 보통은 추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피부과 시술자인 거 정리를 해주세요. 네, 피부과 시술은 이제 한 가지로 꼽기보다는 이제 그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솔루션이 제공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의 문제라면 색소 치료를, 이제 여드름의 문제면 여드름 치료를, 민감성 피부가 문제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피부과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진료하고 그것에 따른 이제 플랜을 세워서 무엇보다 꾸준히 치료하면서 생활습관 교정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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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해주시는 게 됩니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V라인을 원하신다면
되시면 뭐 리프팅 레이저나 아니면 네. 윤곽 주사 혹은 네네. 이제 보톡스로 선물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두 분도 이렇게 1편과 2편에 이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두 분 이렇게 같이 나와주실 거죠? 아니면은 따로따로?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10시에 있는 코로나 랜선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